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다면은 실제 그 데이터를 이제 코드화로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일단 이제 수지구청, 여기 수지구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특정 단지에 새로운 매물이 어떤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은 이 오른쪽에 지금 이 화면을 뿌려주기 위해 어떤 호출이 되는지 네트워크 요 탭에 네트워크 탭에 보면은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 보면은 데이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들은 아마 여기 이 지역의 이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또 용인, 수지, 동보, 사차 이처럼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단지가 지금 44개가 있대요. 그래서 44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또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또 이렇게 호출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지파크 푸르지오, 수지파크 수지파크 푸르지오, 수지파크 푸르지오라는 게 있고 수지마을 푸르지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걸 누르면은 여기 있네요. 지금 수지 푸르지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수지 푸르지오 보이시고 수지 파크 푸르지오 보이고 그래서 총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편한 세상, 뭐 진산마을 삼성 3차 그리고 레미안 수지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은 이처럼 결과가 잘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그냥 파이썬 코드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건데 특정 호출을 한 거를 각각 언어마다 바꿔주기 때문에 이 호출하는 URL을 다시 어떤 언어로 뭐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폰스에 텍스트를 찍어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저희가 호출한 이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처럼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데이터 쪽에 호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파싱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저희가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면은 이 리절트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가지고 오면은 지금 이 네이버 부동산의 단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리절트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 그냥 아이템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이템즈 영물 하면은 수지파크 푸르지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수지파크 푸르지오 여기 매매 5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매매가 여기 5억 6,300 이렇게 수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이 리스트의 하나의 아이템을 표시하기 위한 값을 이처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이슨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시고 아이템스를 넘기면 돼요. 근데 이게 아이템스가 지금 딕셔너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디에프를 하면은 이처럼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보기가. 그래서 이처럼 뽑아주고 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숫자를 그냥 뽑아서 쓰면 돼요. 그냥 정규식 써서 숫자를 뽑으면 되고. 그럼 일단 제가 갖고 온 데이터가 정확히 맞는지 봐볼게요. 그럼 지금 20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호출을 할 때마다 20개밖에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보면은 네, 44개 단지인데 딱 봐도 44개가 아닌 것 같네요. 아, 더 호출이 된 게 여기 있네요. 지금 진영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호출하다 보면은 이 파라미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를 찾아낼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잘 보면은 지금은 이처럼 호출해서 저희가 이 결과를 얻었다면은 이거를 잘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 넘버가 함께 넘어갑니다. 여기선 페이지 넘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진영빌이라는 게 넘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할 때는 여기다 그냥 페이지 1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2편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4개인 걸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리절트가 4개이고 페이지 2번을 호출하면은 또 다른 20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보원이라는 아파트가 나왔고 그러면 저희는 총 44개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에 동에 있는 단지를 모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들어가고 싶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지파크 푸르지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수지파크 푸르지오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수지파크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그 단지에 대한 전세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잘 보면은 아직 매물 정보가 없고 일단 전세를 눌러볼게요. 전세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세 리스트를 또 이렇게 받아옵니다. 보이시죠? 풀 에어컨 5개, 융무, 줄눈. 근데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2년 이내 아니네. 요 2년 이내 융자 없는 지금 이 하나의 아이템이 또 요 아이템 하나예요. 그럼 또 이거를 저희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 이점 데이터 확인을 하고 아까처럼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를 동일하게 그냥 해볼게요. 제이슨을 불러서 데이터로 받고 pd.data 프레임을
from 딕해서 아이템 df 가 데이터의 리절트를 가지고 와서 리절트를 가지고 오는 게 맞죠? 리절트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은 이처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랑 형태가 다른 게 여기는 리절트 리스트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을 다 받아왔어요. 지금 풀 에어컨, 뭐 이렇게 육모, 그 다음에 뭐 나온 매물의 가격은 어떤지 이렇게 쉽게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사실 여기 검색이 없어요.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뭐 방 3개짜리를 찾고 싶다. 그럼 뭐 이런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검색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 3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태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면은 장점은 태그 리스트를 이렇게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태그 리스트. 이게 아니라 이거죠. 태그의 리스트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보면은 딱 20개씩 줘요. 그러니까 한 번 호출할 때마다 20개씩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여기 파라미터를 2로 바꿔서 하면은 또 이제 결과가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네, 이처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단지에 있는 이제 매물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전세인데요. 지금 전세 말고도 만약에 매매로 하게 되면은 또 파라미터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일단 결과 확인하고 보면은 이게 아마 트레이드 타입의 코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B1이죠. 여기는 B1, A1. 그래서 만약에 A1만 하면은 아마 매매가 나올 것 같네요. 매매만 나오고 여기서 B1만 하면은 전세가 나오고 A1, B1을 하면은 안 나오네요. A1, B1을 연결하는 어떤 문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코딩 때문에 깨졌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전세, 매매를 모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걸 했고요. 나중에는 뭐 이후에는 이제 검색을 하거나 어떻게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제가 보기 쉽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